자, 10강은 회복적 학교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이냐, 어떤 학급 공동체를 만들 것이냐가 회복적 생활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적인 것이 되고, 어느 인간관계에서도 사실 공동체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되게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사전에 보니까요, 공동체란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공동체의 데피니션, 정의는 이건데요. 공동체란 내가 가장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가면 비슷한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다. 이게 누가 내린 정의냐?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던 파커 팔머, 미국 교사들의 스승이라고 부르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포인트냐? 바로 공동체는 갈등을 피할 수 없다 라는 걸 사실은 본질적으로 꿰뚫고 있는 거죠. 자, 어느 학교든 어느 학급이든 제 말 없으면 참 우리 반 평화롭겠다, 우리 학교 참 좋겠다 하는 애들이 한두 명씩 다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경험적으로 보시면 걔가 떠나가고 졸업해 가건 전학을 가건 이래도 평화가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비슷한 애가, 또 다른 애가 또 문제를 일으키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죠. 결국은 누가 제가 빠지면 평화로워질 것 같은 생각했던 것은 걔가 문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죠. 그땐 뭘 못 보냐? 공동체 역할 자체를 잘 못 봅니다. 그냥 그 문제 일으키는 애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통솔할까, 여기에 다시 집중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점점 커져버려요. 제가 가끔씩 드리는 문제가, 그 아이에 집중해서 수백 명, 수십 명이 피해를 보지 마시고 수십 명, 수백 명이 같이 노력해서 그 한 명의 문제를 약화시키셔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클을 열어서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다 참여해라. 걔가 그렇게 하면 어떤 어려움과 피해가 생기는지 다 듣게 하고, 스스로 어떻게 바꾸고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라. 물론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험들을 자꾸 안 하면서 걔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꾸 하다 보니까요, 공동체 역할이 오히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두 명에 의해서 학급과 학교는 다 휘둘리게 되죠. 왜 다수가 그 소수애 때문에 자꾸 그런 어려움을 겪냐, 이거예요.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복적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세 가지의 기본적 실천을 요청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들어라입니다. 공감 경청인데요. 지금 시대 아이들이 공감 경청이 약하다 다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서클 방식이 학교에서 많이 지금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그러셨는데, 서클은요, 자기가 1분 얘기하면 20분, 30분을 들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즉 경청을 구조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서클만 잘 진행돼도요, 공감 경청이 많이 실천될 수 있다고 보죠. 두 번째, 물어라. 질문인데 이 질문은 그 앞에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회복적 질문,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질문이 이 방향, 패러다임을 바꾼 측에서 나오는 질문이 중요하다. 세 번째, 둘러앉아랍니다. 공동체 서클을 구조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학교에 가서는 여기 참 서클하기 좋은 자리니까 서클실을 만들어 달라. 그 자리를 특별히 분리해서 그곳에 오면 아이들이 다른 대화가 아니라 서클 방식의 대화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할 만큼 둘러앉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직접적으로 실천돼서 연계되면 좋겠다. 여러분, 들어라, 물어라, 둘러앉아라. 사실 모르는 말 하나도 없이요. 매우 기본적 이야기들입니다. 매우 단순하고. 제가 원주민 문화에서 봤을 때 지속성이 있는 것들은 다 단순합니다. 무슨 엄청난 프로그램이 돌아서 학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들어라, 물어라, 둘러앉아라, 이 세 가지만 잘 실천되는 학교가 바로 평화로운 학급 공동체, 학교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신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영국인이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이 윌리엄 몰드포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노예제를 폐지시켰던 대표적 하원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신으로부터 받은 두 가지 소명이 있는데, 하나는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노예제 폐지하자고 주장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런 미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상식적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 노예제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미친 사람이나 이렇게 얘기하죠. 자, 잘못한 사람 처벌하는 게 뭐가 문제야? 누구도 반론을 제기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보적 정의에 기초한
엄벌주에 기초한 학교의 문제 처리 방식이 상당히 많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을 어렵게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순응하고 따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선생님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그냥 야단치고 끝날 거를 둘러앉혀서 질문을 바꾸고 서클을 돌리고 주변 선생님들도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핀잔을 주고 관리자도 뭐 하고 있냐고 그러고 학부모도 비난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학생들도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냥 빨리 야단치고 끝내달라고. 그러나 신념이 있는 교사가 크랙을 만들고 그 작은 틈 때문에 변화가 생깁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냥 제도가 이래서 법이 이래서 시간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으로만 찾으면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할 수가 없어요. 현재 세팅에서는. 그러나 이 방향이 만약에 학교가 생활 지도로부터 흔들리고 깨지고 어려워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용기를 내서 시간을 만들고 또 주변의 흐름을 같이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도록 끌어가는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이 신념이 있는 교사들이 지금까지 교육을 바꿔왔고 학교를 바꿔왔고 사회를 바꿔왔습니다. 저는 회복적 학교가 어떤 것이냐, 잘못이 발생했을 때요, 회복적 접근이 이 학교 학년 모든 단위에서 우선적으로 접근이 되고 그거 안 된 것들 후에 아니면 그 후에 응보적 접근이 시도되는 것, 이것이 저는 회복적 학교라고 봅니다. 지금은 반대예요. 응보적 접근이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고 회복적 접근이 우선적이고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고 또 잘 안 되는 영역에서 응보적 접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지만 회복적 정의의 가치나 철학, 역사 그리고 그거에 기초한 회복적 생활교육이 어떤 흐름과 실천으로 이어질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한국평화교육훈련원은 그 한국 사회에서 회복적 정의를 어찌 보면 민간영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또 교육해왔고 또 그 실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입이나 교육을 해왔습니다. 저희도 되게 부족하지만 이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서요, 여기에 한국 회복적 정의 협회, 또 그 동북아 평화교육 훈련원, 또 청소년 평화 캠프를 하는 이런 영역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저희들도 그 같이 일하는 스태프과 또 가족들이 같이 작은 공동체 이루면서 살고요. 물론 모두 다 살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뭐 카페도 운영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모임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그 저희들이 열고 있는 정기 연수에도 오시고 또 여기 모임이나 또 피해자나 또 가해 학생이나 이런 만나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그 교사 그룹과 또 학교가 변화하는데 외부에 있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라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노력들이 학교와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좀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에게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또 조언이나 뭐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연락도 주시고 같이 또 힘을 모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